페르세우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외손자였다. 아크리시오스는 이 외손자가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는 자기 딸인 다나에와 함께 괴짝에 가둬 바다에 던져버렸다. 하지만 제우스가 이들 모자를 폭풍에서 지켜주었고 둘은 세리포스 섬 부근을 표류했다. 세리포스는 딕티스와 폴리텍테스라는 두 형제가 다스리고 있었다. 마침 고기잡이를 하던 딕티스가 떠밀려 오던 괴짝을 보고 육지로 끌어올렸다. 두 형제는 버림받은 모자를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다. 폴리덱테스는 다나에를 아내로 삼고 제우스의 아들 페르세우스를 소중히 길렀다. 페르세우스가 청년이 되자 의붓 아버지는 그에게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훌륭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다. 용감한 이 젊은이는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괴물 메두사의 무서운 머리를 잘라 세리포스 왕 앞에 바치겠다고 의붓 아버지와 약속했다. 페르세우스는 길을 떠났고 신들의 인도로 흉측한 괴물들의 아버지 포르코스가 사는 먼 지방까지 갔다. 맨 처음에 페르세우스는 그라이아이라는 포르세우스코스의 세 딸과 마주쳤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백발이었으며 눈과 이가 하나뿐이라 서로 돌려가며 쓰고 있었다. 페르세우스는 그들의 눈과 이를 빼앗았다. 노파들이 눈과 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며 되돌려 달라고 애원하자 페르세우스는 요정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 이 요정들은 날개 달린 신발과 주머니 배낭과 개 가죽 투구라는 놀라운 물건들을 갖고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몸에 지니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고 보고 싶은 사람을 아무 때나 보고 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모습을 감출 수 있었다. 포르코스의 딸들은 페르세우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눈과 이를 되찾았다. 요정한테서 원하던 것을 빼앗은 페르세우스는 서둘러 배낭을 짊어지고 날개 달린 신발을 신은 다음 투구를 썼다. 그리고 헤르메스에게서 받은 청동 낫을 가지고 포르코스의 다른 딸들인 고르고 세 자매가 사는 바다로 날아갔다. 이 세 사람 가운데 고르고 메두사라고 불리는 셋째 딸만은 불사신이 아니었고 페르세우스는 그녀의 목을 가져가려고 온 것이었다. 페르세우스는 잠자코 있던 괴물들을 찾아냈다. 그 머리는 용의 비늘로 덮여 있었으며 머리털 대신 뱀들이 있었다. 괴물들은 산멧돼지 같은 어금니에 구리로 된 손과 황금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이 괴물을 본 자는 공포감 때문에 돌이 된다는 것을 페르세우스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괴물에게서 얼굴을 돌린 채 번쩍번쩍 빛나는 자신의 구리 방패에 메두사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고르고 메두사를 찾아냈다. 아테네 여신이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페르세우스는 아무런 위험 없이 잠자고 있는 괴물의 목을 잘랐다. 그런데 목을 다 자르기도 전에 날개 달린 신마 페가소스와 거인 크레사오르가 후다닥 튀어나왔다. 이 둘은 포세이돈의 아들들이었다.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배낭에 넣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사이에 메두사의 자매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들은 살해된 막내의 몸통을 보았고 머리를 빼앗아간 자를 찾기 위해 날개를 펴고 쫓아갔다. 그러나 마술투구에 몸을 숨긴 페르세우스를 찾을 수 없었다. 하늘에서는 바람이 페르세우스를 붙잡아 마치 비구름처럼 이리저리 흔들었다.
그가 리비아의 사막 위에서 오락가락할 때 배낭에 든 메두사의 머리에는 배어나온 핏방울이 땅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 피는 여러 가지 빛깔의 뱀이 되어 이때부터 이 지방에는 무서운 독사가 많아졌다. 페르세우스는 서쪽 방향으로 더 날아가 잠시 쉬어가려고 아틀라스 왕국에 내렸다. 아틀라스 왕은 거대한 용으로 하여금 황금 과일로 가득한 숲을 지키게 하고 있었다. 페르세우스가 하룻밤 머물기를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아틀라스는 자신의 황금 과일을 도둑맞을까 염려해 궁전에서 그를 매정하게 쫓아냈다. 화가 난 페르세우스가 말했다. 내게 아무것도 베푸려 하지 않는군. 그렇다면 내가 선물을 주지. 그는 배낭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자신은 고개를 돌린 채 아틀라스 왕에게 내밀었다. 거인과도 같았던 왕이 순식간에 바위와 산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아틀라스의 수염과 털은 자라서 숲이 되었고 어깨와 손과 뼈는 바위로 이루어진 산등성이가 되었으며 머리는 높은 봉우리가 되어 구름 위로 솟았다. 페르세우스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배낭을 메고 투구를 쓴 뒤 하늘로 날아 올랐다. 그는 케페우스 왕이 다스리는 아이티오피아의 해안까지 날아갔다. 그때 바다 위로 솟은 바위에 한 처녀가 묶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녀를 대리석 조각으로 여겼을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날개짓도 잊을 정도로 그녀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페르세우스가 그녀에게 물었다. 아름다운 아가씨여, 곱게 치장을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이 어째서 여기 묶여 있는 것입니까? 당신 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묶인 여인은 부끄러운 듯 잠자코 있었다. 두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얼굴을 가렸으리라. 그녀의 두 눈은 눈물에 젖어 있었다. 그러다 이 낯선 남자가 혹시 자기가 무슨 배를 감추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겨우 대답했다. 저는 아이티오피아 왕 케페우스의 딸인 안드로메다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네레우스의 딸들인 바다의 요정 네레이데보스보다 제가 더 아름답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자 네레이데스와 그녀들의 친구인 바다의 신이 화가 나 홍수와 상어를 이 나라에 보내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혔습니다. 신탁은 왕의 딸인 저를 상어 밥으로 준다면 이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약속했죠. 백성들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아버지는 절망한 나머지 하늘 수 없이 저를 이 바위에 붙들어 맨 것입니다. 안드로메다가 마지막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요란한 파도와 함께 바닷속에서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괴물은 커다란 가슴으로 수면을 덮였다. 안드로메다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와 동시에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급히 달려왔다. 두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으며 어머니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다. 어머니는 묶여있는 딸을 끌어안았으나 눈물과 통곡밖에는 줄 것이 없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낯선 이가 말했다. 슬퍼하는 건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페르세우스라고 하고 제우스와 다나에의 자식입니다. 괴물 고르고를 죽였으며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가씨가 자유의 몸이 되어 저를 남편으로 택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사윗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가씨를 돕겠다고 약속으로 결혼을 신청합니다. 이 조건을 승낙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주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양치는 기뻐하며 딸뿐 아니라 자기 왕궁을 지참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괴물은 배처럼 빠르게 다가와 바위에서 팔매질을 할 수 있을 거리까지 왔다. 그때 페르세우스가 갑자기 땅을 걷어차며 구름 속으로 높이 날아올랐다. 괴물은 바다에 비친 젊은이의 그림자를 보고 자기 몫을 빼앗으려는 적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그 사이 하늘에 있던 페르세우스가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내려와 괴물 등에 올라탔고 메두사를 죽인 칼을 괴물 상어의 몸에 칼자루까지 박히도록 내리찍었다. 칼을 빼내자 상어는 높이 뛰어올랐다가 다시 바다에 잠기며 마치 개한테 쫓기는 멧돼지처럼 좌우로 날뛰었다. 페르세우스는 계속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결국 커다랗게 벌린 괴물의 입에서 검은 피가 울컥울컥 솟았다. 그러는 사이 날개가 완전히 젖어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기에 페르세우스도 더는 무거워진 날개에 의지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바다 위로 솟아오른 암초가 보였다. 그는 왼손으로 암벽에 몸을 의지하며 괴물의 배에서 서너 번 연거푸 찔렀다. 괴물의 거대한 시체는 바다에 계속 떠다니다 결국 파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마침내 페르세우스가 땅으로 뛰어내렸고 바위로 올라가 감사와 애정에 가득 찬 눈으로 기다리는 아가씨를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양친에게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페르세우스를 화려한 금빛 궁전으로 안내해 사위로 맞아들었다. 매일같이 결혼잔치가 벌어졌다. 아버지와 어머니, 신랑과 구원받은 신부의 즐거운 한때가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 날 궁전 앞마당에 불안에 떠는 사람들로 갑자기 소란스러웠다. 헤페우스 왕의 아우 피네우스가 온 탓이었다. 그는 전에 독하인 안드로메다에게 청혼했지만 위급할 때는 그녀를 버리고 돌보지 않았다. 그런 그가 군사를 끌고 와서 다시 안드로메다와 결혼을 요구한 것이다. 그는 창을 휘두르면서 결혼 잔치가 열리는 방에 들어와 놀라 당황한 페르세우스에게 외쳤다. 내가 온 것은 아내를 빼앗아간 네 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다. 내 날개도 내 아버지 제우스도 내 손에서 네 놈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고는 재빨리 창을 던지려 했다. 그때 케페오스 왕이 연회석에서 일어서 외쳤다. 뭐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냐? 페르세우스가 네 애인을 빼앗은 게 아니다. 우리가 저 애를 제물로 삼았을 때 그리고 사슬에 묶인 것을 보면서도 숙부이며 애인인 네가 그녀를 구하고자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 이미 네 손을 떠난 것이다. 왜 너는 바위에 묶인 안드로메다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페르세우스에게 시비를 걸지 마라. 저 사람은 싸워서 안드로메다를 차지했고 내 딸을 구해 늙은 나를 기쁘게 해주었다. 피네우스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무서운 눈초리로 형과 연적을 번갈아 보며 두 사람 중 어느 쪽에 먼저 창을 던질까 하는 눈치였다. 화가 치민 그는 페르세우스를 향해 힘껏 창을 던졌다. 그러나 빗나간 창은 의자 방석에 꽂혔다. 페르세우스는 잽싸게 일어서서 피네우스가 쳐들어온 문으로 창을 던졌다. 만일 피네우스가 재단 뒤로 몸을 날리지 않았더라면 창은 그대로 그의 가슴을 뚫었을 것이다. 창은 부하의 이마에 가서 꽂혔다. 침입자와 연애를 방해하는 손님들 사이에 접전이 벌어졌다. 서로 죽고 죽이는 터탐한 싸움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침입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결국 페르세우스는 피네우스와 그의 부하들에게 에워싸였다. 그의 곁에는 신부와 그녀의 부모가 보호를 원하며 피해 있었다. 그들을 향해 사방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페르세우스는 어깨를 기둥에 기대고 등 뒤를 보호하면서 적의 무리에 맞서 다가오는 자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러나 아무리 용기 있는 자라도 혼자서 그 많은 적을 당해낼 수는 없음을 곧 깨달았다. 페르세우스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너희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 예전의 적에게 도움을 청하게 만드는구나. 아직도 나를 친구라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돌리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옆에 메고 다니던 배낭에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 막 자신을 공격해 오려던 맨 앞의 적들에게 내밀었다. 그자는 그것을 보자 비웃으며 외쳤다. 그런 이상한 물건으로 놀라게 하려면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그러나 창을 던지려고 손을 든 순간 그대로 굳어져 조각처럼 돌로 굳었다. 적들 모두가 차례차례 같은 운명이 되었다. 테르세우스는 마침내 메두사의 머리를 모두에게 보이도록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나머지 200명이 딱딱한 돌로 변했다. 피네우스는 자신이 벌인 부당한 싸움을 후회했다. 어딜 보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갖가지 자세로 서 있는 석상뿐이었다. 피네우스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몸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남김없이 모두들 대리석이었다. 파랗게 질려 교만하던 그가 비굴한 어조로 애원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이 나라도 신부도 모두 그대의 것이오. 피네우스는 그렇게 외치며 절망적인 얼굴을 옆으로 돌렸다. 그러나 새로 사귄 친구들의 죽음을 본 페르세우스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외쳤다. 배반자여, 영원히 남을 너의 기념비로 장인 집에 세워두겠다. 영원히 남을 너의 기념비를 장인 집에 세워놓겠다. 피네우스는 죽을 힘을 다해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곧 무서운 메두사의 얼굴과 마주쳤다. 그 순간 피네우스의 목은 꼿꼿하게 굳고 눈물에 젖은 눈은 돌이 되었다. 겁에 질린 얼굴, 축 늘어진 두 손, 노예처럼 비굴한 모습으로 피네우스는 굳어버렸다. 페르세우스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애인 안드로메다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오래도록 행복한 나날만이 그를 기다렸고 어머니 다나에와도 다시 만났다. 그러나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에게서는 신의 뜻을 이행해야 했다. 아크리시오스는 이미 신탁이 두려워 펠라스고이족의 왕이 다스리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도망을 친 상태였다. 페르세우스가 아르고스의 왕인 할아버지를 만나러 그곳에 당도했을 때 할아버지는 마침 사람들과 함께 오종 경기를 즐기고 있던 참이었다. 이때 외손자가 던진 원판에 불행하게도 경기에 참가한 할아버지를 맞췄다. 페르세우스는 그가 할아버지인 줄도 몰랐고 또 맞히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이다. 페르세우스는 곧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차렸다. 깊은 슬픔 속에서 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를 도시의 외곽에 묻었다. 페르세우스는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자기 것으로 된 아르고스 왕국을 다른 곳과 맞바꾸어 티린스와 무케나이의 왕이 되었다. 운명의 시샘도 더는 쫓아오지 않았다. 안드로메다는 페르세우스와의 사이에서 여러 명의 훌륭한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의 명성은 그 아들들로 계속 이어졌다.